오늘 바레인 어떻게 이겼지? 바레인은 이렇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냐면요. 이거 전술요트 아니에요? 바레인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경기 보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요. 예언 적중을 한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내가 보는 최적기지. 최적화되어 있는 그 선수이기 때문에 소름 돋게 착골을. 또 예언이 몇 가지가 더 맞은 게 있어요. 혹시 13번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요주의 인물. 요주 인물 13번이 요주 인물이에요? 스트라이커인데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그러나 파워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몸이 가벼우면서도 잘 빠져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골키퍼가 이제 들어놓으면 답이 없다. 하지만 종종 특히 중동 친구들이 많이 늦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는 완전 꾀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네, 이 골키퍼 이름이 슈바르. 근데 일단 결국 뭐 교체가 돼서 아픈 것 같긴 한데 바레인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슈바르 골키퍼가 분위기를 끊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지면서 약간 분위기를 다시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바레인 쪽으로, 슈바르 입장에서는 바레인 쪽으로.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자꾸 다른 편을 쓰는 것 갑자기 같아. 바레인 그렇네. 우리가 봤을 땐 얄미운데 바레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골키퍼의 약간의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의 템포를 끌을 줄 아는 선수. 그렇지만 제가 오늘 경기를 이제 중계하면서 느낀 점은 저 골키퍼는 얼만큼 훈련 안 했으면 90분을 이제 킥 한 3-4번 하고 다리 쥐어서 다이빙을 못 뛴다면 선수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일단 예언 적중하는 거 토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작을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뭐 5대5. 5대5. 비밀 감사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되게 많은 수비수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몸이 무거워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중국전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중국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나이가 35, 39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면 다 이제 훅훅 떨어져 나갔는데 오늘은 이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또 속도가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도감도 조금 떨어졌고 몸도 스스로도 좀 무거웠던 것 같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활약을 해야 우리가 우승하는데 손흥민 선수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그건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교체 투입됐잖아요. 오늘 들어가서 사실 분위기 반전은 이성우 선수가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 수비수들이 이청용 선수, 황희찬 선수 좀 크면서 돌파를 하고 했던 선수랑 지금 키가 170, 사실은 이성우 선수의 원래 키가 170 안 돼요. 근데 자기는 프로필에 계속 170이라고 우기는데 안 되는데 이 선수가 그런 센스 있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저놈한 90분을 좀 크면서 돌파 저도 좀 하는 선수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조금 작으면서 다람쥐같이 팍 빠져들어가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사실은. 완전 이제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벤투 감독이 이성우 선수는 타이밍 제대로 잘 바꿔줬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반전시켜줬다. 근데 지동원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공격수가 2명이 있잖아요. 네. 황희찬 선수랑 이렇게 역할이 나눠지는데 차이점 혹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대3가 해설하는 우리 김환 해설위원. 네, 일단 지동원 선수가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공격 쪽에 있어도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 좀 제자리를 못 찾는 느낌. 황희찬 선수가 앞에 있을 때 지동원 선수는 여기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자리를 못 찾고 방황을 했어요. 하지만 지동원 선수를 지도한 분데스리가 지도자는 항상 키가 큰데 속도도 갖추고 있고 높이도 있고 또 슈팅 능력도 있는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지만 지금도 다른 일부 리그 팀에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독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고 싶은 매력적인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능력이 상당히 좋지만 그거를 발현하는 데 있어서 대표팀에 와서는 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조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교체 자원 중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선수 중 한 명이 김진수 선수잖아요. 네, 골 들어가는 장면만 사실 얘기하자면 헤더도 상당히 잘 박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헤더를 가르칠 때 볼이 오면 오는 대로 정확하게 정면을 박으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거든. 근데 공이 스피닝 먹어서 올 때 사이드 넣겠다고 머리를 털면서 박으면 스피닝에 내 머리가 틀리면서 삐껴서 맞아서 골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김윤수 선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똑바로 봤다 보니까 골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팀, 사람들이 이제 약팀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반에. 근데 이런 약팀들이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 댓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계속 수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포메이션을 갖고 최대한 활용을 잘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능력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간격을 좁혀서 옆으로 간격 좁혀서 수비를 해주는 거고요. 이 볼이 들어오는 공간을 미리 말아서 이 안쪽 지역을 강하게 오늘 포진해서 자기네들 원하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간을 주면서까지 빠르게 크로스오버하는 것을 지키겠다. 그런 위치를 계속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이 공간이 비니까 선수들도 한김범 선수와 정우현 선수 볼만 잡아도 딱 보니까 여기는 선수들이 빠글빠글하게 있고 사이드에 자꾸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원래 이용 선수가 우리는 K리그에서는 사실은 크로스가 최고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용 선수랑 우리 홍철 선수가 다 크로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황의조 선수 혼자서만 이게 상대 수비 4명한테서 크로스 넘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있는 우리 풀백 선수들이 사실 크로스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윙포더들이 좁혀 들어가서 여기서 크로스 올 때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도 윙포더들이 들어왔다가 또 벌려놨을 때 우리의 풀백 있는 선수들이 언더랩으로 이 공간에 침투해 들어가면 주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 좀 흔들어줬으면 오늘 우리가 쉽게 더 다행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팀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씩.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이 실질적으로 볼 점유율이나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레한테 2대1로 여기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8강 상대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더 했으면 분명하게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안컵 특히 토너먼트는 이기면 장땡입니다. 당연히 오늘 경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8강전은 조금 더 응원해주면서 우리가 4강으로 갈 수 있게 좀 힘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월 25일 금요일 저녁 9시 45분에 카타르랑 대한민국 경기를 합니다. JTBC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누르는 사람이 있다던데.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잖아요. 눌러주세요. 이미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또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